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사퇴 얘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세간에서는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뭐 사퇴를 결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혁신위에서 뭐 지도부 뭐 험지 출마 혹은 불출마하라라고 하는 압박에도 계속 버텼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왜 김기현 대표는 사퇴를 결심했을까요? 대통령이 그만두라고 했으니까 사퇴했죠. 아하.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입장을 간접적으로 내세우고 네. 직접적으로 국민들께 저 사퇴합니다, 사퇴했어요 이런 기자회견 안 하잖아요. 그러게 왜 기자회견 안 했을까요?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아, 사퇴를 몰려서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냥 자발적으로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고 네. 누군가에게 밀려서 강요당해서 사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강제적으로 사퇴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신임을 거둬들였다. 그리고 사퇴를 강하게 요구를 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다른 어떠한 언론사보다 가장 정확하게 사건의 A부터 Z까지 잘 보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퇴를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대표직은 유지하되 지역구 불출마를 하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반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데 근데 김기현 대표가 딱 잠정을 해버리니까 네. 이제 분위기는 당대표직 사퇴로 막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은 당대표직은 사퇴할 수 있지만 지역구는 꼭 고수하고 출마하겠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지라고 하면서 잠적을 해서 며칠 동안 생각을 한 것 같다. 근데 그 어제 네. 오후에 네. 이제 대통령께서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네. 당신 오늘 아침 9시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내릴 거니 알아서 해 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기 당대표 사퇴를 말하는 거야. 지역구 불출마가 아니라? 다 그냥 다 그냥? 사퇴해라. 이제 다 사퇴해 이제. 오. 몰라 이제 뭐 다 사퇴해. 네. 안 그러면 이제 강제로 끌어내릴 거야라는 메시지를 네. 전달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이 나에게서 진짜 떠났구나. 원래는 대통령 귀국하고 나서 네. 좀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사퇴를 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강하게 나와서 어제 갑작스럽게 네. 사퇴 선언을 했다. 아. 사실은요, 그저께는 네. 내일은 내가 사퇴 안 할 거예요라고 이준석 대표한테도 얘기를 했대요. 네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퇴한 거는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밀려서 어쨌든 대통령이 사퇴하라고 해서 한 거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결속하여 네. 현역 의원들이 결속하여 대통령과 공천딜을 시도했던 것 같고요. 아하, 네. 카드는 특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제의 요구를 순조롭게 깨는 것. 네. 즉 이제 18명이 넘어가면 특검법이 통과가 되잖아요. 네. 이걸 막을지 말지를 가지고 대통령실하고 딜을 쳤던 것 같은데 그 누가 쳤을까요, 그 딜을? 김기현 대표가 쳤죠. 네. 그래서 12월 5일에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할 때 네. 대통령이 특검 얘기를 꺼냈다라는 보도가 노컷 뉴스에서도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보수 언론과 했던 그림은 특별감찰관의 임명,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아크로비스타로의 후퇴 네. 이런 정도를 걸고 정면 돌파하기로 맞먹은 것 같아요. 네. 김건희 여사가 아크로비스타까지 후퇴하면 이게 국민 정서상으로는 마치 무슨 왕비가 폐위당한 것이냐 여길 테고 네. 그런 사람한테 특검법까지 들이대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여론을 만들어서 돌파하기로 마음먹고 네. 니들 맘대로 하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공격으로 전환한 것이 5일 6일이고 네. 6일에 그래서 장제원 의원을 나오라 그래서 국밥 먹으면서 너 그만둬라고 대통령이 얘기했을 테고 네. 장제원 의원이 뭐 캐비넷 때문에 그런지 뭐 어쩐지도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결국 그 전에 권력자에게 뭐 말을 듣는다 만다 말했던 건 이거 약속대련의 정도를 넘어서는 강한 발언이었다고 보거든요. 네. 결국 장제원이 뜻을 굽혔는데 이 과정에서 김기현까지 밀려날 뻔했던 건데 네. 김기현 의원이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났는데 이 모든 것 중에 하나만 들고 나간다면 뭐
울산 공천권 그걸 하나 들고 밖으로 나온 상황. 네. 대통령실에 대대적인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불출마까지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이거는 불출마는 안 하고 버티겠죠, 당분간은. 네, 본인은 지역구 출마를 상당히 원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소속이라도 공천 안 주면 무소속이라도 나갈 태세다. 아, 그래요? 쉬워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집권여당 당대표가 네. 공천을 못 받았는데 탈당을 해서 무소속 출마한다? 이것은 좀 모양새가 처음 굉장히 안 좋죠. 처음 보는 네. 일이잖아요. 그래서 쉬워 보이진 않는다. 네. 그래서 공천을 받는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방송에서 처음 얘기를 하는데 네. 대통령께서 네덜란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네. 직접 여러 가지 지시를 내렸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왜 얘네들은 아직까지 그만 안 두고 막 그 경로했다는 게. 네. 아하. 비행기 안에서 상당히 많이 격노를 하셔가지고 네. 일이 갑작스럽게 네. 진행이 빨리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화가 결국 많이 나신 것 같아요. 네, 아무리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사실은 공천을 받기가 또 쉽진 않다라고 하는 분석도 나오는데 혹시 공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기현 대표는 공천을 지키려고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네. 예, 그거는 뭐 노력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했던 것도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대통령을 상대로 농성전을 하려고 계획했던 거잖아요. 이게 들통나면서 지금 일단 대통령실을 급습하려고 하다가 불이 켜져서 들켜서 바로 지금 백기를 꺼내들고 사실은 항복하러 오는 길입니다라고 발을 빼는 건데 네. 김기현 대표가 여기서 쉽게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이제 대통령실도 더 세게 나갈지 어떨지를 고민해야 되겠죠. 네. 근데 세게 나가겠다는 신호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그냥 당대표 빼고 본인 주도하에 뭐 비대위원장 새로 임명하고 공관위원장 임명까지 대통령이 주도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는 저걸 보면 아는데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완전히 화가 난 걸 거고 그건 네. 아닌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안 되나요? 네. 왜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는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는 건데 네. 정치 경험이 없는 현직 장관을 빨리 빼가지고 비대위원장 시킨다라는 게 모양새도 안 맞고 그럴 한동훈의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가능성 높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하는 얘기 전반부 얘기는 다 소설입니다. 소설. 그냥 제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지. 아니 뭐 기사 읽어드릴 것 같으면 다 신문 보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에서 핵심은 윤 대통령이 믿을 사람이 없다거든요. 네. 세상에 믿을 놈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잖아요. 김기현조차도 못 믿겠으면 원희룡 생각해 보세요. 원희룡 지금까지 말 잘 들었어. 근데 왜? 다음번 대권을 노릴 거라서 말을 듣는 척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네.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할 거라고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비대위원장이 되더라도 오직하게 할 사람은 제 마음속에서는 김한길인데 네. 대통령 마음속에서는 한동훈일 수도 있다. 둘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네. 이 정 안 되겠으면 완전 친정 체제로 꾸릴 것 같으면 공관위원장은 김병준, 네. 그다음에 김병준, 한동훈, 하여튼 김한길 요 셋 중에서 자리를 나눠 가지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험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비대위원장을 맡기는 선택을 하기가 좀 선뜻 꺼려질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특수부의 패거리 정신으로 하는 거죠. 우리끼리 우리는 한 뭐든지 팀이다. 다 할 수 있다. 원팀. 네. 아니 그거야 검찰 조직이라는 한정된 조직 안에서는 할 수 있지만 이건 국민의 민심을 얻어야 되는 선거를 앞두고 네. 민심을 지금 얻어요? 정말 죄송한데. 할 말이 없네. 갑자기 내가 서정욱으로 변신해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어떻게 해주세요. 하지? 어떻게 하지? 한 5분만 해주세요. 5분만? 예. 그건 좀 고민이 필요하고 논리를 개발해야 돼요. 시간이 필요해.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고 언급된 부분들에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오늘 뭐 최고위원들 중진들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는 일단 나경원 전 의원을 네. 비대위원장으로 대통령께 추천을 하자라고 어느 정도 합의를 봤대요. 네네. 왜냐하면 수도권, 여성, 중도층을 견인해낼 수 있다. 네. 그분밖에 없다. 네. 누구요? 나경원 전 의원. 아, 네. 그렇게 했고 국민의힘의 지금 가장 큰 핵심 실세인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네. 인유한 위원장을 해야 된다. 네. 인유한 위원장의 여러 가지 미숙한 부분은 당의 전문적인 보좌를 뒷받침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다. 네. 그냥 우리가 제대로 좀 보좌를 관리를 좀 하면 해주면.
뭐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뇨한 위원장을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논의가 다 소용없어요. 왜요? 대통령 마음이니까. 대통령이 그냥 주말에 야 시켜 그러면은 그냥 끝나지. 어떻게 뭐 아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잖아요. 예전부터. 그래서 당대표 선거할 때도 바로 이제 내침을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과연 대통령이 받아들일지에 대한 의심이 좀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그냥 주말에 대통령이 와서 그냥 판단하셔서 결정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동훈 원희룡이라는 대권 주자들도 비대위원장 자리를 주면서 좀 상처 입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역할이잖아요. 현안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훈만 보면 기자들 다 그거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백 받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아껴둘 것 같고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한동훈 장관은. 알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얘기가 나왔다고 물론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겠지만 그 두 분 카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땡큐? 아니요, 땡큐가 아니라 민주당 입장에선 땡큐? 나경원 의원 정도면 그 안에서는 그래도 대화가 되는 분이니까 뭐 역할을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대화는 되는데 그분이 리더십이 없어요. 나경원 전 자선을 하고 인지도가 높긴 한데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하는 것에 있어서의 능력을 한 번도 입증한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저격인 인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생각하는 카드는 김한길 카드를 어떻게 쓸 건지인데 비서실장. 저는 안 그럴 그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한 처분은 있을 것 같긴 한데 김한길이란 카드가 가장 유용한 거는 하다못해 민주당에서 몇 명이라도 끌고 들어오면서 선거의 초반에 기세를 잡는 것일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끌고 들어오면서 비서실장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카드를 놓고 누구를 영입해 올 수 있는지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하겠죠. 알겠습니다. 김한길 카드는 안 될 거라고 보세요? 당에서 반발이 심해요. 민주당 출신이라서. 그리고 아마 영남권에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반발이 심할 거예요. 만약 저렇게 된다면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 사적인 장소에서 얘기했던 국민의힘을 뽀사버려야 돼. 뭐 이런 것들과 같이 합쳐져가지고 상당히 큰 반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한 선택을 윤석열 대통령이 안 할 것 같고 김한길 위원장도 비서실장 하면서 대통령 옆에서 보좌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뭐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갑자기 원래 사실은 오찬할 때만 해도 뭐 이뇨한이냐 김기현이냐 할 때 김기현 손을 들어줬다 우리가 이런 분석을 막 했는데 그리고 김기현이 막 그 김건희 그 특검을 가지고 이제 뭐 협박을 했느니 뭐 약간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왜 이 시점에서 내쳤을까? 그게 더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 내가 오찬해 준 게 말이야. 저 김기현 당대표 힘 실어 준 거 아닌데 이 자식들이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 기분 나빠. 그리고 뭐? 특검 가지고 뭐 나랑 뭐 거래? 뭐 그거 가지고 협박해? 나를 협박? 기분 나빠. 생각해보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거든. 그래서 나 그만둬 막 이러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저희 김 작자님이 말씀하신 그 김건희 여사를 사실 다른 쪽으로 보낸다, 아크로비스타로 보낸다, 요 안에 대해서 이미 생각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과 함께 국위 성향, 국위 외교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의 통일 문제도 김건희 여사가 나서야 풀릴 것 같습니다. 지금 꽉 막혀 있잖아요. 대통령도 못하고, 대통령도 못하고 통일부 장관도 못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의 주체는 김건희 여사죠. 여보, 내가 일단 총선 때까지는 아크로비스타에서 있을 테니까 때려. 누굴 때려? 감찰관 임명하고 할 거 다 법관 해. 행사하고 그 대든에 다 때려라고 부부간에 합의가 됐을 가능성이 신문에서 읽히는데 뭐 다음 주를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이 분석하시는 게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준석 전 대표가 어쨌든 김기현 대표가 사퇴한 거는 공천 학살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서 그렇게 봐야죠. 공천을 맞- 김기현 뜻과는 다르게 이제 적재적소에 그렇죠. 어, 자기 용산발 사람들. 예, 자기 사람들을 심기 위한 거다. 이 맞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왜 저런 일을 벌이겠어요. 그러니까 김기현 당대표가 끊임없이 영남권 의원들에게 확신을 심어줬던 거는 걱정하지 마. 최소한 경선이야. 네. 경선할 테니까 당원 관리 잘하고 지역 관리 잘해. 경선하면은 솔직히 현역 의원이 이기지 낙하산으로 온 후보가 이기겠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사퇴론이 나오니까 그 지역에 있던 초재선 의원들이 아니야 김기현 사수. 들고 일어났죠. 네. 네. 왜 그랬겠냐고요. 김기현 대표가 존재해야 자기네들 공천을 담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것은 왜 그러겠냐. 네. 결국에는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렇게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들의 세일즈를 하는 거죠. 네. 공천 학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응? 어떻게 저랑 되는지 같이 아시죠? 신당 예 얘기를 그 레토릭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네. 맞죠. 그래서 이제 장성철 소장님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네.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항상 있으시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몰려가는 건데 그렇게 될지 여부는 봐야 알고 네. 대통령이 어디까지 무리할지도 봐야 알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면서 조정할 거라 쉽지 않은데 하여튼 이준석 대표의 저 발언은 네. 다분히 본인의 신당 창당 등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고 신당 창당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 쪽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발언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대표 사퇴 전에 먼저 본인은 지역구 불출마 선언을 했고 원래 그 이전에는 막 버스 사진 보여주면서 자기는 마치 불출마를 안 할 것처럼 했다가 전격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은 김기현 대표의 사퇴가 뒤 이어 나온 거거든요. 장제원 의원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 12월 5일에 12월 6일에 대통령이 돼지국밥 먹는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결정적이었을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압박, 협박, 뭔지 모르겠다. 하여튼 상당하게 장제원 의원을 찍어 눌렀을 거라고 봅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 전에 발언을 봤을 때는 대통령하고도 척지일 수 있다고 판단했을 텐데 네. 사실 캐비넷에 들어있는 리스크 뭐 지금 후원금 쪼개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왔을 경우에 본인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일단 한 발 물러서는 게 좋겠다는 판단 네. 했겠죠. 지역구를 캐비닛은 아니래. 아니래요? 비밀번호가 바뀌어가지고 캐비넷을 못 열었대요. 장제원 의원의 결단이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장제원 의원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권력을 가지면 그것을 막 향유하고 남용하고 다른 사람 핍박하는데 자기 권력을 사용을 해요. 네. 그러면서 권력에서 멀어지면 또 다른 행동을 보이고 그런 사람은 정치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이 정말 국민의 인정을 받으려고 했으면 권력을 잡았을 때 정말 잘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막 그냥 당대표 나가는 사람들 그냥 막 공격을 하고 나경원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반윤의 선봉장이라고 하면서 네. 너 같은 사람 당대표 출마해서는 안 된다라고 협박하고 압박을 했잖아요.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인 건데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진정성은 인정해줘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들어요. 네. 그러니까 두세 달 전부터 내가 윤핵관으로서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내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왔나요? 네. 네. 그래서 나는 어쨌든 윤석열 정권의 성공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나부터 결심하고 결단을 할 거다. 정기국회 끝나면 적절한 시점에 내가 판단해가지고 할 거다라고 얘기를 많은 분들에게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지금 해라고 하니까 좀 앞당겨진 것일 뿐 네. 그냥 어떠한 나쁜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불출마에 대한 진정성은 좀 인정해 주는 게 옳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근데 전 뭐 네. 계속 말씀드렸지만 약속 대련으로 보기엔 권력자가 뭐래도 내 할 말은 한다라는 건 그건 선 넘은 얘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얘기래요. 자기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내 할 말 다 했다. 네. 그랬대요.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한다.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사실은 장제원 하는 의원이 거죠, 무조건.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명직은 맞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임명직으로는 못 간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네. 작년부터 믿으면 안 계속 되나요? 몇 번이나 아유 나는
서울에 있지 않고 하방하겠습니다. 난 지역만 하겠습니다. 난 중앙정치에 관심 뚝 끊겠습니다. 저는 뭐 이제 저 윤핵관 아닙니다. 뭐 저 권력 없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네. 그랬는데 중간중간 계속 나와가지고 권력을 누렸었는데 본인이 아직 젊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는 뭐 뭘 안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믿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이럴 수는 있겠죠. 이제 불출마를 했으니까 부산 경남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 좀 사심 없이 가감 없이 좀 건의도 하고 인재 영입도 하고 그러한 역할은 본인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저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번에 부산시장 네. 한번 노려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나를 따르는 국회의원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작업들은 하지 않을까. 놀지만은 않을 것 같다. 놀지만은 않는 네, 것이다. 그런 이대로 생각이 그냥 들어요. 가만히 뒤에 물러서 있지는 않을 것이다. 네, 물밑에서. 알겠습니다. 부산시장 이게 뭐 나갈 좀 거라고 보세요? 부산시장 나가려고 놓고 보면 지금의 이 수가 되게 좋은 수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큰 손해가 아니고 그분이 뭐 돈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래서 뭐 2년 정도 부산시장 선거를 차분하게 준비하면서 또 대통령 선거 끝난 지가 한참 됐지만 여전히 인사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에 쏠쏠하게 역할을 하고 이러면 시간은 금방 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그 장제원 의원 불출마, 그다음에 김기현 대표 사퇴, 그 다음에 얘기가 나오는 게 다른 윤핵관들, 뭐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이철규, 윤한홍 이런 의원들은 과연 불출마 선언을 안 하는 거냐, 지금 이런 요구나 아니면은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망? 그거는 눈치를 좀 볼 것 같아요. 근데 네. 대통령이 좋아하는 윤핵관이 있고 그냥 그저 그런 윤핵관인데 장제원 의원은 그저 그런 윤핵관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얘기됐던 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번에 혀처럼 구는 윤핵관들은 또 살려둘 거라서 케바케겠죠. 네. 권성동 의원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것으로 대통령도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고요. 네. 이철규 정도는 살려주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데서 희생양을 찾겠죠. 그냥 엄한 다선 의원들 중에서 서병수? 뭐 이런 사람. 아 그렇죠. 뭐 대표적인 얘기 서병수, 홍문표. 홍문표는 또 저기 우리 강승규 수석 내보내야 되고 해서 그런 엄한 다선 의원들 중에서 네. 몇 사람 파는 일은 앞으로 계속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세 분 그러면은 동감해요. 불출마- 그러니까 아, 그래요?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뒤로 물러나 있고 네. 아마 무소속이라도 출마할 겁니다. 네. 그래서 무소속 출마하더라도 권성동 의원은 지역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 돌아올 가능성이 높고 네. 지난번 2020년도에도 막 보수 우파에서 2명이나 출마했는데도 네. 그러니까 권성동 의원 3명이 보수 우파에서 출마했거든요. 표가 이렇게 갈라질만 한데도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됐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있는 거라서 네. 아마 공천을 안 줘도 살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천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윤한홍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 조용하잖아요. 네. 야, 윤핵관 중에 참 희생과 결단을 했어! 라고 상징적으로 내보내기에는 이게 좀 뭔가 약해요. 그래서 뭐 건들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원탑입니다. 아, 지금 윤핵관 중에 원탑인가요? 이 여권에서 원탑입니다. 여권에서. 여권 네. 국회의원 뭐 다른 실세들 중에서 네. 원탑입니다. 네. 건들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상황을 조정을 하고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누가 이철규 의원 당신 말이 윤핵관이니까 이제 그만 불출마하지 못해요. 안 돼요. 원탑-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신임하는 분이죠. 그래서 안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뭐 두 명의 이제 뭐 자진 사퇴하거나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지금 쇄신이다, 혁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정치권에서는 아니, 바뀌어야 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인데 윤석열 조중동에서 대통령이, 다 그랬어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뀌고 뭐 윤핵관 이제 뭐 2명 그만둔다고 해서 이게 뭐가 바뀌는 거냐? 쇄신이 되는 거 맞냐? 약간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전적으로 맞죠. 그 얘기를 좀 계속 해왔었고 문제는 당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 방식, 당에 개입하려는 모습 이런 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 네. 이거는 당에 누구를 바꾸던 혁신위원장을 누구를 하든 비대위원장 누구 하든 전혀 소용이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은데 네. 당에 아무리 뭐 한동훈 갖다 놓고 원희룡 갖다 놓는다고 한들 야,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가 높지만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을 보고 국민의 후보를 찍어줘야 되겠군. 이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백약이 무효다. 네. 그것을 오늘 조중동에서 기사도 쓰고 사설과 칼럼에서도 썼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세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 국민의힘이라는 버스를 운전하는 운전사는 윤석열이에요. 비대위원장이 운전하는 게 아닙니다. 네. 비대위원장은 그 핸들이거든요. 핸들 재질이 나무든 뭐 플라스틱이든 가죽이든 쇠무든 무슨 상관입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이상은 중도층의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 건데,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자기는 호감이 있는데 네. 언론이 잘못 설명하고 있고 김기현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를 적당하게 메꿀 사람을 집어넣으면 괜찮아질 거다라는 또 이상한 보고를 듣고 판을 짜는 건데, 저는 뭐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드리고요. 뭐 고맙다고 해야 될까요? 좀 곤란하긴 한데 네. 나라가 잘 돌아가야 되는 걸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되긴 하는데,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걸 제가 어쩔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의 마음이 그런 걸. 예. 네. 계속 그렇게 해야죠. 지금 제가 비유를 해보자면 네. 지금 국민의힘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시험 공부를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지구과학하고 생물 시험인데 네. 본인은 열심히 지금 수학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갔더니 수학 시험이야. 당황하는 거지. 네.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잘못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보다 더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네. 대통령께서 바뀌셔야 합니다. 근데 안 바뀌실 것 같아서 네. 내년 총선이 국민의힘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비대위원장 후보로 올라와 계신 분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 측근인 네.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차피 그런 분들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사실 이대로 가면 쇄신은 아니고 혁신 아니고 그냥 그대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럼 총선 전망도 좀 어둡다고 보세요? 국민의힘 총선 전망도? 근데 그거는 또 다른 문제죠. 다른 문제요. 4개월이나 남았고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잘 회복되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 3년간 계속 졌고, 국민의힘은 거죽으로라도 혁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바라보는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을 했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를 놓고 봤을 땐 지금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만한 모습을 안 보이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더 이상한데? 아니, 국민의힘 네? 지금 서울에서 6개 지역구 빼고선 다 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사람을 놓고 돌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 여론조사로 해본 거 알 수 없고, 네. 오세훈 시장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힘들이 시너지가 어떻게 더해질지는 봐야 돼서 네. 이상한데. 지금 수도권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아니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에도 네. 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는 여론이 민주당보다 높았어요. 그런데도 17% 차이로 지잖아요.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사람을 사면해갖고 공천한 대통령한테 가서 할 얘기인 거고요. 그럼 사람이 바뀌었으면 이길 수 있었다? 국민의힘이 해볼만 했다? 사람 후보가 저렇게 문제였다? 참패하진 않았겠죠. 그래도 민주당이 이겼을 거 아니에요. 강서구잖아요. 강서구는 쉽지 않아요. 뭐 강북은요? 강북도 어렵죠. 누가요? 네? 누가 어려워요? 강북 어디요? 강북이 어디가 얼마나 누가 어려운데? 어려운데? 네? 강북이 성동 민주당이 어렵다? 일단 오세훈 시장이 60% 했고요. 용산도 그렇고요. 가만히 있어봐라. 마포가. 네, 마용성이라고 불리는 데를 포함해서 안 어울려. 빨리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 보여요. 빨리 안 어울려. 네? 어렵네요. 네. 어렵죠 지금. 아니요. 속에 있는 말을 안 하는 다른 말을 내니까.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이기고 있는데 아니라고 막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금 양도구익인데. 쉽지가 않은. 선거 멀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선거는 예상한다는 건 아니, 안 전망할 되는 수가 겁니다. 없다. 네. 네, 교만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런 결론으로. 그건 너무 당연한 이해찬 얘기입니다. 대표처럼 해요. 우리 하면 180석 얻을 수 있고 200석 얻을 수 있어. 이게 민주당 다운 모습 아닙니까? 제가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을.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우리 이해찬 대표님이 제 책에 추천서까지 써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자, 장 소장님이 제일 싫어하는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